최근 한국이 어수선하고 크고 작은 문제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다 보니 TV에서 해외 뉴스를 자주 접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이상한 나라로 소문난 일본은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로 이상한 행보를 많이 보여왔습니다. 현재 일본의 상황은 다른 나라들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로 일본 사회는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난달 일본의 최고 석학사이자 일본 내 양심적인 비판 사상가로 꼽히는 우치다 다스루는 일본 대표 일간지 니칸 겐다이의 기고문을 통해 지금 일본은 빠르게 무너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보도되지 않고 있다. 일본의 국력이 극적으로 쇠락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일본 국민들에게 은폐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급속히 쓰러지고 있는 일본의 현실을 알아보지도 체감하지도 못하게 된 것이야말로 아베 정권이 일본 국민들에게 남긴 최악의 패단이다.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아베로 인한 최악의 정치를 거치며 현재 일본은 경제력과 학술적 영향력 그리고 보도의 자유도에 있어 선진국 중 가장 바닥까지 떨어졌고 언론의 자유가 낮아 이런 사안들이 제대로 보도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은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여전히 일본이 강대국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외에도 일본의 많은 지식인들이 일본의 위기를 걱정하는 다급한 이야기들을 언급하는 것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환율부터 보면 이번 킹달러 상황에서 전 세계 모든 통화 중 가장 크게 추락하고 있는 통화가 바로 엔화입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인 약 4, 5년 전 일본 관광객들이 한국에 많이 오던 시기가 있었죠. 그때는 엔화에 비해 원화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킹달러의 영향으로 달러를 쓰는 나라들에서 한국으로 여행 오는 비중이 급증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게다가 국가 차원의 철저한 환율 관리로 안전자산이라고까지 불렸던 엔화가 지금은 원화보다도 저렴해졌죠. 올해 초 달러와 비교했을 때 1달러 대비 115엔 정도였는데요. 이 당시 일본의 경제 전문가들은 앞으로 엔화가 더 떨어진다고 해도 125엔이 마지노선이고 그 선을 넘게 되면 일본 경제는 경제 위기에 빠진 것이라고 경고를 했었습니다. 다만 일본 경제는 오랜 기간 굳건함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그 선을 넘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었는데요. 그러나 현재 일본 엔화는 125엔을 넘어 140엔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며 이는 4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이 수치를 원화로 계산해보면 1달러당 2,100원을 웃도는 정도로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이게 최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어느 누구도 일본이 어디까지 내려갈지 확실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이러한 경기 침체를 너무 오랫동안 감추고 숨겨온 것들이 너무 많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30년 동안에도 경험해보지 못한 롤러코스터 같은 경기 침체의 위기를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일본은 그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정치인들이 주도한 무분별한 민영화로 인해 대기업들은 큰 돈을 벌고 있지만 서민들의 기본 생활비는 숨만 쉬어도 엄청난 돈이 나가는 상황인데요. 대중교통을 예로 들면 한국의 경우 교통카드 하나면 1호선에서 9호선 그리고 신분당선에 시내버스까지 환승이 가능하죠. 하지만 일본은 각 노선마다 운영하는 기업이 다르기 때문에 환승할 때마다 그 값이 두세 배가 뛰게 됩니다. 강남역에서 용산역까지 지하철로 이동한다고 할 때 한국은 2호선과 4호선을 타게 되면 무료 환승으로 1,250원이면 갈 수 있지만 이를 일본에 대입해보면 약 2,500원 그리고 먼 거리를 이동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거리 비용도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일본 내 물가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본에서 물가는 몸속에서 골물대로 곪은 종양 같은 존재입니다. 일본에서 살다 보면 수많은 마트 전단지가 우체통을 가득 메우게 됩니다. 잃어버린 30년간 이어진 엄청난 디플레이션으로 마트 입장에선 조금만 가격을 올려도 고객들이 도망가기 때문에 서로 고객을 조금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할인을 때리는 건데요. 물가는 오르는데 수익은 적어지니 인건비를 올릴 수도 없고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 손해를 보더라도 세일을 때리는 악순환의 반복으로 물가를 잡고 있었는데 이 방법도 이젠 한계에 달한 상황인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금리를 올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일본은 금리를 절대 올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베 정권이 금리를 올릴 수 없게끔 일본 경제에 아베노믹스라는 지뢰를 심어놨기 때문인데요. 일본 경제가 급격히 추락했음에도 이들이 나름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인 아베노믹스는 오랜 기간 일본을 좀먹어온 디플레이션을 해소하기 위해
엔화를 마구 찍어내는 것을 골자로 엔화를 늘려 통화의 유동성을 올리면서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나 민간 채권을 닥치는 대로 매입하는 것입니다. 아베노믹스는 이를테면 낙수효과인데 아베 정권은 대기업에 잔뜩 투자하면 그 아래로 소상공인까지 부유해진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일본 기업의 수출이 늘어난 것은 실현되었지만 수입물가 또한 급등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수출량 수입량은 전부 상승세를 보인 건 맞지만 흑자는 오히려 감소했으며 일본 IT 업계를 책임지던 소니, 파나소닉 같은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에게 시장을 뺏기며 몰락하고 있는 중인 것이죠. 물론 일본 정부가 수출 기업에 지급해주는 보조금은 일반 서민들이 수입물가 상승의 형태로 부담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서민들에게서 적자를 메꾸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달릴수록 세금이 부과되는 주행거리 과세안이 있습니다. 이번 달 초에 발의된 해당 법안은 말 그대로 자동차를 주행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으로 전기차를 정책적으로 보급시키기 위해 거액의 돈이 들고 있으며 무거워서 도로에 부담이 크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내연기관이 없다고 세금도 저렴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내연기관처럼 세금을 부과할 다른 방향을 제시한 것이죠. 사실 내용 자체는 미국, 유럽 등의 나라에선 이미 시행되고 있기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본의 자동차 관련 세금이 높기로 악명 높기 때문에 이 같은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부의 부채를 대기업이 아닌 일반 서민들에게만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위기에 처했음에도 변화는 찾아볼 수도 없는 일본의 현황에 대해 니혼 게이자이 신문의 스타 칼럼니스트 가지와라 마코토는 2020년부터 일본은 실패했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가지와라는 30년 가까이 주식시장과 투자은행 업계를 전문적으로 취재해왔습니다. 지금도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및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들과 교류하며 글로벌한 관점에서 일본과 아시아 금융시장을 진단하고 있으며 니혼 게이자이 신문의 서울 특파원으로 역임한 적도 있어 한국에 대한 이해도도 깊은 편입니다. 가지와라는 일본의 실패를 두고 기업은 가치를 높여 주가를 올리고 금융회사와 투자자가 함께 윤택해지는 투자 문화가 꽃 피면 가게는 기꺼이 자산을 투자한다. 이런 선순환이 만들어지면 글로벌 금융사들은 다시 일본에 온다. 라는 정답에 가까운 비평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치인 및 고위 관료들은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데 급급했고 결국 올해 기고문을 올리며 우치다 다스루의 비판과 비슷하게 일본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일본은 IMF 외환 위기를 극복한 한국을 배우라며 일본 사회에 일침을 가했는데요. 가지와라는 세계적인 위기로 위축된 일본 기업이 되돌아봐야 할 대상은 IMF 위기로 벼랑 끝에 몰렸던 한국이라고 강조하며 한국은 과거 IMF 위기로 벼랑 끝에 몰렸지만 그들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해냈다. 한국인들은 필요한 변화를 영리하게 받아들이고 신속하게 실행했다. 예를 들어 김대중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1998년에서 2003년 사이 한국 산업의 역량은 두세 개 주요 미래 산업으로 과감히 재편하여 힘을 집중시켰으며 그렇게 경쟁력이 높아진 한국 기업들은 국내가 아닌 세계와 경쟁에서 이겼고 한국의 하이테크 기술력과 문화 엔터테인먼트 경쟁력은 단숨에 일본을 압도해버렸다. IMF 당시 고작 일본의 3분의 1이던 한국의 GDP는 곧 일본을 역전할 상황까지 와버렸다. 그런데 일본은 한국과는 반대로 변화가 필요함에도 갖가지 안 되는 이유를 들며 변화를 거부하고 있고 잃어버린 30년조차도 잃어버려진 30년이라고 부르며 마치 남일 말하듯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현재 엔화보다 더 가치가 폭락해버린 것은 비트코인밖에 없다. 일본에는 곧 극심한 경제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함께 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찾아올 예정이다. 한국의 그런 모습을 배우지 못하고 지금처럼 남는다면 일본에게 미래는 없을 수도 있다는 등의 글 내용을 통해 일본에게 마지막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미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지만 앞으로 굵직한 사건이 더 등장하며 기존에 정립된 힘의 질서 또한 크게 바뀔 것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에 강대국이었던 나라가 몰락하기도 할 것이고 과거부터 힘을 비축해온 약소국 중에서 새로운 강대국으로 단숨에 치고 올라오는 나라도 있겠죠. 지금 야금야금 세상을 침식하고 있는 경제위기는 물론 힘들겠지만 우리는 그동안 수도 없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어왔고 언제나 이겨내왔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어김없이 이겨낼 겁니다. 그리고 경제위기가 지나고 전 세계 질서와 순위가 재정립되면 일본과 우리의 순위는 바뀌어 있을 겁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마음으로 이 길고 어두운 터널을 무사히 통과하길 기원합니다.